꾸꾸루꾸꾸. 여러분 안녕, 구루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를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제 이 간절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뭔데? 선생님, 저 공부 좀 잘하고 싶어요. 100점 한번 맞고 싶어요. 1등 한번 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너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대로 하면 망해. 바꿔. 예? 엄마들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죽으라고 공부해야 성공할 텐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죽으라고 공부하면 죽습니다. 죽을 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는 공부 잘할 놈 따로 있고 공부 못할 놈 따로 있어요. 왜? 어째서?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서 서울을 가고 싶어서 기차를 탔어요. 촤, 서울 갈 줄 알고 열심히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서운행인 줄 알았더니 강릉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려야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 내리지 않고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여, 서울 갈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 서울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렇다고 강릉행이 서울 갑니까? No, 절대 아니죠. 혹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밤새도록 노력하면서 날밤 새면서 공부하면 서울행 갈 줄 알아. 미안하지만 걔는 그래도 강릉 갑니다. 심지어는 1호차에서 2호차로, 2호차에서 3호차로 막 학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서울 갈 줄 알아. 서울 갑니까? No. 강릉행은 강릉 갈 뿐입니다. 공부 방법이 틀렸으면 그냥 공부를 못할 뿐이고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는 결국 어떤 별명을 갖게 되느냐? 만중. 그게 뭔데? 만년중위권. 걔 성이 뭔 줄 알아? 백만중. 100년 동안 만년중위권. 걔 친구 이름 뭐? 천만중. 1000년 동안 만년중위권. 죽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야. 공부 방법을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바꾸면. 뭘 바꿔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할게.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돼. 한 가지?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를 알려줄 우리 할아버지, 멋진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봅시다. 누구야? 플라벨 교수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셔. 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제대로 한 가지를 연구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공부의 성공과 실패. 어떻게 하면 공부를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답을 주신 분이야.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도 생각해 봤어.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까? 역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가 좋을 것 같다? 머리가 좋을 것 같다 라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아야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 머리가 멍청한 아이예요. 멍청한 아이예요. 멍청한 아이예요. IQ가 높아야만 공부를 잘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요. 재밌는 것은 IQ가 쭉쭉쭉 올라가서 100 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랐는데 웬걸
보통 사람의 IQ 수준이 됐을 때는 IQ가 높다고 해서 성적이 높을 때도 있지만 낮을 때도 있고 IQ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잉?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기본적인 머리 이상이면 별 상관없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머리도 아니고 뭘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의 양을 늘리면 성적이 오를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엄청난 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공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올라. 근데 중위권 이상이 되면 중상위권 가까이 가면 공부의 양이 많다고 해서 성적이 반드시 오르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엥? 공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막 오르는 줄 알았는데 중상위권 이상 되면 성적이 그 다음부터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더라요. 한 가지 규칙적인 건 있어. 공부량이 많아지면 엉덩이만 커져. 공부의 양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를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이분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이들 설문을 통해서 대답을 찾았어요. 뭐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언제 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을 때, 혹은 저번에 배운 것이 기억났을 때, 혹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렸을 때, 알았어 라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야. 얘네들의 별명이 뭐라고? 백만중. 100년 동안 만년 중위권 아이들은 이런 생각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됐을 때 들어야 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해. 저번에 배운 거 이번에 살짝 기억났을 때 안다고 생각해. 안 풀리던 문제 풀리게 됐을 때 안다고 생각해. 근데 이상한 건 안 풀리다 풀렸는데 시험 때 또 틀려. 백만중이 공부에 실패하는 애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0.1% 최상위 그룹의 아이들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했어. 언제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답을 했어. 뭐라고?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모두가 비슷한 답을 하더라 이거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거 뭐지?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진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공부를 시작하면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만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해. 백만중 너희들처럼 진도 나가면 우와 끝났다 공부 끝 나가자. 얘 함성은 뭐하고 똑같냐? 공부 끝 망했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공부를 잘하는 공신들 똑같이 뭐라고 한다고?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럼 선생님 이것만 하면 우리도 공신이 될 수 있냐? 당연히 여러분도 될 수 있어. 공부 방법 한 가지만 바꾸면 되는 거 바로 이거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선생님도 아들이 셋이 있거든. 그 아들들한테 이걸 가슴에 새겨줬어.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학습지 한 번 안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뭐 때문에?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규칙을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강조했어. 이 말만 가슴에 새기면 너는 1등 할 수 있다. 100점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가슴에 새기겠대. 그러면서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러면서 공부를 시작해. 근데 가끔 덜렁이 둘째가 그러는 거야. 아빠 자꾸 까먹어. 어떻게 해야 가슴에 새기죠? 그래서 내가 걔 목욕하고 나올 때
검은 매직으로 가슴에 써줬어. 크게. 뭐라고?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랬더니 첫째, 셋째, 저도 가슴에 새겨주세요.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라고 탁 새겨줬어. 그리고 책상 앞에, 거실에 가운처럼 써놨어.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3번씩 외치고 시작해.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살려줘. 하고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끝날 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만 공부가 끝난 거야.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공부할 때마다 이걸 외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가슴에 새긴 건 물론이고 머릿속에 들어앉은 건 물론이고 영혼에 박혔어. 세뇌가 되었어. 심지어는 한 번은 아이들이 차 타고 이렇게 고향에 시골에 딱 내려가는데 애들이 야 안전벨트 매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안전벨트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생각난다는 거야. 안전벨트 매라 했더니 심지어는 막둥이는 목욕탕에 가서 서로 때를 미는데 아빠 생각났어.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정도 세뇌돼야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완전히 내 영혼에 박힐 때. 그때 여러분이 탄 기차는 그냥 서울행이 아니라 서울대행 기차가 되는 겁니다. 그 티켓은 딱 한 장. 뭐라고?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티켓만 있으면 여러분은 서울대행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성공하려면 딱 하나 유일한 비결.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외쳐봐. 안 외쳐 죽어.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우와! 3번씩 외치고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공신이 되기 위한, 성공하는 공부를 하기 위한 첫 대문을 쫙 열었습니다.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것만 여러분이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박히도록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공신이 되기 위한 반을 끝낸 겁니다. 50%를 간 겁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살려줘. 선생님. 근데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죠? 뭐 비법이 없습니까? 이제 너는 100만 중이 아니야. 이제 공신이 되는 거야. 그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법은 바로 다음 강에서 볼 거야. 기대해도 좋습니다.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원한 공부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꾸꾸루꾸꾸 열공!